13차시 건강정보 데이터셋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 간 관계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분석 모델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임상 조직 그 유형 특성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 종양 유형에 따라서 임상 조직 세포들에 대한 특성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좀 분석해보는 이런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양 유형이 클래스란 변수에 양성과 악성이란 변수가 있는데, 흔히 성별에 따라 어떤 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 성별에 따라 사용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 종양 유형에 따라 세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과연 이 두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 양성과 악성으로 구별하는지, 또 셀 모양의 균일성이라든가 제일 마지막에 유사분열이라든가, 이 암세포 특성은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이제 일단은 표준화돼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양성, 10번으로 갈수록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요걸 저희가 이제 관계 분석할 때 이렇게 이제 파생맷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서열 족도처럼 1, 2는 저위험, 3, 4, 5는 중위험, 6, 7, 8은 고위험, 9, 10번은 정밀 진단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적인 어떠한 세포의 특성을 일단은 볼 거고요. 요약 집계, 범주 데이터 그룹별로 이런 연속 데이터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평균 차이 같은 걸 보는 걸 요약 집계 하는 그런 분석도 해볼 거고요. 또 이 연속 변수를 이렇게 일정 구간으로 범주 데이터를 만들면 범주와 범주 간의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교차 분석을 통해서 이 종양 유형에 따라 레벨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따져볼 예정이고요. 또 이 독립 변수 중에서도 종양 유형 이외에도 요 레코드가 한 700여 개 되는데, 요게 수집됐던 시기가 전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임상 시기별로 실제 이 세포 특성의 어떠한 그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매년 균일하게 일정한 어떠한 그 패턴으로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89년이나 90년도, 91년도마다 이 세포 특성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시기별로 이렇게 세포 특성을 또 분석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 이런 이제 계획으로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다차원 분석으로 종양 유형과 임상 시기를 좀 결합을 해서 독립 변수가 두 개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이런 분석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데이터셋 cancer.csv라는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그 웹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UCI 머신러닝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변수 컬럼 이름을 코딩북을 보고 입력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저장해 놓은 이제 데이터셋이죠. 요거를 일단 이렇게 my라는 이름으로 로딩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id라는 개별 환자별 이런 이제 아이디가 있고, 두 번째 컬럼부터 이제 10번째 컬럼, 총 9개 변수가 암세포 특성 변수고요. 마지막 이 클래스 변수가 그 암세포 특성이 모여있는 샘플 조직, 임상시험 그 조직에 대한 양성과 악성, 이런 이제 그 분류가 레이블이 좀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좀 상태이죠. 자, 간단하게 데이터셋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결칙 데이터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걸 적절하게 좀 전처를 좀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sapply를 통해서 요 my라는 데이터셋을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sapply 집어넣습니다. my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개별 변수 컬럼들이 이렇게 있죠. 컬럼별로 EGNA를 좀 체크해서 그게 좀 칼섬 몇 개 정도 있냐, 이걸 파악해 봤는데 기저액이라는 요 변수에만 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값을 미리 좀 파악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my 데이터셋에 물론 이제 이 sapply에 직접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받아도 되죠. 일부러 이제 이렇게 좀 병행해서 코딩을 좀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께 함수 안에 직접 데이터셋을
인풋하는 경우 아니면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넘겨받는 경우 같이 좀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별 변수 컬럼별로 이 메디안 함수를 적용해 달라. 그래서 이 중앙값을 요거 id 변수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각각 변수별로 가운데 값이 어떤지를 지금 파악을 좀 한 상태이죠. 그럼 이 중앙값을 가지고 혹시 여기 이제 결칙 데이터가 있으면 중앙값으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이제 함수죠. 역시 이제 sapply 함수를 써가지고 my라는 데이터셋에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x라는 것은 요 해당되는 변수 컬럼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요소 데이터가 혹시라도 결측 데이터라면 중앙값으로 좀 바꿔주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해당되는 값, 정상적인 어떤 시그널 데이터니까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영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좀 유지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측치 여부를 체크해 본 결과 하나도 이제 결측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석에 진행을 좀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변수 리코딩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독립 변수죠. 중요한 유형 변수가 숫자 2와 4로 코딩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문자열 레이블을 좀 붙여서 2는 이제 순서대로 양성, 4는 악성이라고 코딩북대로 이제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뭐 빈도, 그다음에 비율, 그다음에 이걸 합쳐서 이제 뭐 백분율까지 구해서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파악을 했고요. 요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전용 범주형 데이터 빈도하고 백분율을 자동으로 구해주는 해당되는 요 패키지를 좀 이용해서 해당되는 이제 빈도 교차 분석, 백분율 표와 그래프도 좀 보시고 일률적으로 쉽게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양 유형에 따라서 실시의 임상 조직 세포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종양 유형이 일종의 독립 변수고요. 이게 이제 범주 데이터고요. 요거에 따라서 임상 조직 세포 특성, 요건 이제 1점부터 10점으로 측정된 연속 측정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평균을 보통 많이 구하고 요건 빈도수로 많이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종양 유형에 따라 세포 특성이 어떤지 평균 차이를 보통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약 집계, 어그리게이션을 저희가 좀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 중에 어그리게이터 함수를 써서 이렇게 종양 유형, 앞서 저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레이블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요. 악성과 양성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 암세포의 어떤 두께, 이게 어떤지를 좀 본 거고, 평균 차이를 좀 보여달라는 이런 주문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NA가 있으면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경우는 좀 제외해달라는 옵션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남수에 다 이 옵션이 속해 있습니다. 또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 제외하고 위쪽 아래쪽에서 트림 옵션도 쓸 수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 집계를 봤는데, 악성이 일단 두께가 한 7.3, 양성이 한 2.8 정도가 좀 나와서 한 5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만큼 이제 유방암에 좀 가깝게 판정이 되는 어떤 그 임상 조직의 특성을 두께로 본다면, 그 암세포의 어떤 특성이 두께가 양성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이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가 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개별 변수별로 이런 이제 임상 조직 유형에 따라서 악성이나 양성 유형에 따라 이 세포 특성이 어떤지를 어떤 세포의 크기, 세포의 모양, 어떤 흡착력, 그쵸? 그리고 이제 기저액의 어떤 형태라든가 단백질의 어떤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나씩.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건데요. 이런 상태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두께면에서 악성이 좀 두껍죠. 크기도 악성이 좀 크고, 모양도 악성 자체가 조금 크다. 합착력도 훨씬 크고요. 세포의 크기도 좀 크고, 전반적으로 숫자가 대체로 모든 세포 특성 변수의 특성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은 대체로 숫자가 1번 아니면 2번 이쪽에 이제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세포 특성 변수별로 차이의 어떤 정도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양성은 1 아니면 2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악성 이
종양인 경우에는 보통 한 6에서 한 7, 그 이상 기록하고 있다. 요걸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씩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사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요 종속 변수만 좀 다르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for라는 반복 구문을 좀 우리가 해서 일련의 구문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for, 그것도 함수입니다. 일종의. 괄호 안에 i라는 이제 iteration이라고 해서 임시 변수를 2부터 9까지, 그러니까 숫자 2부터 2, 3, 4, 5, 6, 7, 8, 9 이렇게 일단 좀 자동으로 i 값에 이제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변수에서부터 9번째 2, 3, 4, 5, 6, 7, 8, 9니까 미토시스까지 여기까지 10번까지 좀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를 좀 이제 인덱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임시 변수 i에 숫자 2가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 중괄호 이후에 구문에 들어가서 한번 쓰이고요. 쓰인 다음에 다시 이제 일로 올라와서 임시 변수 i의 값이 3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중괄호 위에 투입돼서 어떤 준비되어 있는 작업이 반복되고 다시 또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i 값이 9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자동 반복이 되는데, 잘 보시면 어그리게이트 요 함수 구문을 요 i 값이 2, 3, 4, 5, 6, 7, 8, 9까지 총 이제 뭐 9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종속 변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my dataset에 i라는 변수 컬럼을 인덱싱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는 by 이런 기준으로 한번 요약 짓게 해달라는 얘기죠. 평균이 기술 통계값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요 cat 함수는 백슬래시 n은 우리가 이제 화면에 콘솔 창에서 엔터 키를 한번 두들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마다 이렇게 이제 한 줄씩 떨어져서 좀 가독성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 종양 유형 클래스 변수에 따라 원래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코딩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간결하게 요 한 번에 포문으로 좀 가볍게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차이 분석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독립 변수는 종양 유형, 클래스 변수, 레이블스 변수가 있고요. 종속 변수에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을 한꺼번에 C바인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양 유형에 따라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세포의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죠.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1대1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콘솔 창에 좀 출력 결과가 길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측치가 있는지, 트림 옵션 같은 거, 이상치, 이런 옵션도 같이 써서 내용을 보시면, 그 종양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종속 변수에 대한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종속 변수를 3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9개 모드를 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C바인드로 컬럼 베이스로 옆으로 해당되는 종속 변수의 내용을 이렇게 옆으로 컬럼 베이스로 붙여 나가서 쭉 옆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눈에 대체로 악성 종양의 숫자가 6에서 7 사이 반올림에서 5, 6, 7 이 정도고, 양성이 거의 이제 1, 2, 3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중 차이 분석을 이 어그리게이트 함수에서 종속 변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입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요약 집계 전용 또 다른 패키지를 쓰게 되면 이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크 패키지에 describe by라는 함수가 있죠. 사이크 패키지의 원래 기술 통계 함수가 describe인데, describe by를 쓰게 되면 이런 이제 요약 집계 기준 변수에 따라서 그룹핑 변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종속 변수, my dataset의 두 번째서부터 10번째가 이제 종속 변수입니다. 암세포 특성. 요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죠. 그래서 요 악성 그룹과 양성 그룹 간의 그 종속 변수에 대한 요 평균적인 값.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전에 어그리게이트 함수는 평균만 따로 보거나 또 다른 기술 통계를 보려면 이제 요 함수를 따로따로 써줘야 되는데, 요 사이크 패키지에 describe by를 쓰시게 되면은 이 그룹별로 이 평균 이외에 집중화 경향, 그리고 이런 이제 분산,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표준 편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외도 첨도 같은
이런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약 집계 전용 패키지로 좀 이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플레이얼 패키지에 그룹 바이와 서머라이즈 함수 쓰셔도 저희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디플레이얼 패키지와 파이프 연산자를 쓰기 위해서 마그리트 R 요걸 좀 인용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셋에서 요 종양 유형 변수를 그룹핑해서 메모리상에서 양성 데이터셋과 악성 데이터셋을 좀 나눠달라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나눠진 데이터셋별로 요약해달라. 그래서 요 두께별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래서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 있죠. 양성과 악성 간에 이런 두께 차이가 나고 샘플 간에 이런 좀 편차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이 이 디플레이얼 패키지를 가지고도 요약 집계를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NA가 있는 경우에는요, 미리 요 앞에 필터링으로 혹시 요 종속 변수, 띡 변수 중에 왜냐면 이제 띡 변수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결측 데이터가 있으면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아닌 것만 정상적인 시그널만 필터링해서 그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이렇게 그룹 바이에 집어넣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도 다중 분석으로요. 띡 변수 이외에도 콤마로 계속 연결해서 다른 변수의 다른 기술 통계량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포 종양 유형에 따라 악성과 양성 간의 두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의 어떤 그 크기, 사이즈 면에서도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2개 변수, 3개 변수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종속 변수를 다 우리가 비교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summarize 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는 summarize만 썼었는데 summarize all, summarize의 그 Z2로 끝나도 되고요. S2로 끝나도 상관은 없는데 summarize all은 모든 종속 변수에 대해서 다 이제 요약 집계 기준 변수죠. 독립 변수 범주 데이터에 따라 연속 변수의 어떤 특성 차이를 모두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해주는 요 함수, summarize all 함수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각화로 한번 가보죠. 숫자로 우리가 양성은 1, 2, 3 미만, 그리고 악성은 주로 이제 5, 6, 7, 8, 요 정도 기록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 이제 ggplot을 써서 my라는 요 데이터 셋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이 X축에는 종양 유형 변수, 그래서 요 종양 유형별로, 그 다음에 Y축에는 해당되는 연속 변수, 요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대체로 레이블을 저희가 이제 색깔을 fill 옵션을 써가지고 색을 좀 집어넣어 봤는데요. 악성인 경우가 거의 5, 6, 7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전체적으로. 양성인 경우는 거의 이제 1, 2 정도에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박스 플롯이 겹치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요 이제 세포 특성이 양성과 악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지막에 미토시스 같은 경우 약간 요게 좀 이제, 그쵸? 악성인 경우에도 요 레인지가 요거는 5, 6, 7, 8이 아니라 거의 뭐 1, 2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이 마지막 세포 특성은 좀 악성하고 양성을 좀 구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런 이제 그 종속 변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을 보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변수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특성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캐러 패키지라고 있는데요. 이 패키지에 또 피처 플롯이라는 이 기능 함수를 써서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똑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X축에 어쨌든, 그 종속 변수들, 그리고 Y 값에 이제 이렇게 범주 데이터, 독립 변수.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제 범주 데이터인 경우는 팩터 함수를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 플롯으로 좀 보여달라. 밀도 그림으로 보여달라. 박스 플롯은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밀도 곡선을 보면 주로 이제 여기, 레전드가 있습니다만 양성인 경우가 주로 이제 1, 2, 3 이 정도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악성인 경우가 주로 이제 5, 6, 7에 이렇게 이제 밀도들이 많이 기록돼 있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분포 특성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요 미토시스는 요 분포 모형 자체가 겹쳐 있어서 양성과 악성을 구별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좀 상태 종속 변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요, 그래프에 이제 요 그 X축, Y축에 그 눈금 같은 거 90도로 만들 거냐, 뭐 세로 방향으로 출력할 거냐, 또 이제 눈금을 좀 표준화해서 맞출 거냐, 그런 뜻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레이아웃도 3,3, 그래서 이제 행 3줄, 컬럼 3줄, 9개 셀에 이렇게 그래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이걸 좀 뭐 4 곱하기 뭐 3이라든가 이게 좀 바꾸면 다른 형태 캔버스로 이렇게 출력이 좀 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엔 그 다른 파생 변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이 수집된 시기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1번 레코드서부터 699번 레코드까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367개가 1번부터 367번까지가 그리고 이제 70번 더해서 89년도에 수집된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86개 정도가 거의 이제 800번대겠네요. 600번대. 그 샘플이 91년도에 수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수집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런 샘플이고요. 그래서 요 타임이란 변수에 수집 시기를 하나 파생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요 1을 요 개수만큼 자동으로 제네레이션 해야 되니까 리피트 함수 써서 이런 로 데이터에 대해서 요 개수만큼 좀 반복을 해달라. 요 개수를 여기 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이 뭔지를 좀 의미 부여를 하려고 레이블을 좀 붙여놓은 이런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엔 그래서 그 종양 유형과 임상 시기에 따라 독립 변수를 결합을 한 거죠. 두 개 변수를 이렇게.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함수에 이렇게 임상 시기하고 종양 유형을 플러스로 결합해서 같이 결합됐을 때의 암세포 특성이 어떤지를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악성하고 양성으로만 우리 구별해 봤는데, 악성 중에서도 89년도에 수집됐던 데이터, 90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두 개의 독립 변수의 결합, 그래서 악성과 양성 두 개, 그리고 임상 시기가 3개니까 연도가 2 곱하기 3하면 6개의 이제 그룹별로 요약 집계를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연도에 상관없이 악성인 경우에는 6에서 7, 양성인 경우는 2에서 3, 이런 정도의 두께를 좀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 변수의 결합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서브셋의 노테이션은 조금 달라지니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이제 두 개 독립 변수의 결합 구조 속에서 나머지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것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코딩하는 게 아니라 for 반복문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네레이션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데이터 셋이 변수별로 쭉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종양 유형과 임상 시기 두 개를 좀 결합해서 다차원으로 세포 특성을 좀 구별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독립 변수도 다중, 종속 변수도 다중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이제 보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차원 분석을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이크 패키지의 디스크라이브 바이에서 또 다차원 분석으로 독립 변수를 2개 투입해서 한꺼번에 세포 특성별 차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디플레이알 패키지에서도 마찬가지로 2개 변수를 한꺼번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룹 바이에 이 임상 시기와 종양 유형을 한꺼번에 이러면 6개 이제 서브셋으로 나눠서 원하는 여러분이 서머라이즈를 원하는 종속 변수 아니면 서머라이즈 올 함수를 통해서 세포 특성 변수를 모두에 대해서 특성 비교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gg플롯을 통해서요, 그 특성 차이를 아까는 이제 악성하고 양성별로 그냥 이 박스 플롯을 비교해 봤었는데, 악성과 이제 양성 안에서도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속형 변수의 구간화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1번부터 10전까지 측정되어 있는 걸 서열 척도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만들었고요. 두바이 패키지에 리코드 베리어블 쓰게 되면은 출력했을 때 이렇게
가나다라 순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뭐 위험이 아주 높았다가 낮았다가 뭐 더 심각했다가 갑자기 가운데 위험했다 읽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팩터 함수로 이런 이제 숫자 순서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예, 자동으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팩터 함수 쓰시면 이제 그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입력했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역시 이제 그 범주와 범주 데이터 간의 분석이죠. 종양 유형에 따라 예, 임상 시기가 어떤지 예, 범주와 범주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교차 분석 중에 테이블 함수, 예, 엑스텝스 함수 쓰셔도 되고요. 예, 범주 데이터 간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분석을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시게 되면은 예, 그 양성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위험과 중위험이 많은데, 예, 그렇죠? 예, 악성인 경우는 고위험과 정밀 진단이 맞다. 예, 빈도나 비율 모두 그렇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도 그런 이제 차이를 예, 확연하게 주로 알 수 있죠. 예, 양성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위험과 중위험 쪽 비율이 높고, 악성인 경우에는 고위험과 정밀 진단 쪽의 비율, 빈도가 상대적으로 예, 높다는 사실을 예,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정보 데이터셋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했습니다.